성장을 리더님들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이글드림 업, 업, 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글드림 리더님 한국암의 이범준입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이글드림 4대 집중 전략을 응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과 같이 우리 비즈니스는 함께하는 비즈니스입니다. 파트너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 나도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팀워크와 중간 사업자의 성장이 있습니다. 브론즈 빌더, 이글코어, 그리고 에메랄드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이글드림의 탄탄한 시스템을 통해 분명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더 강하고 큰 성장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윤영미 앤 권인권 리더님의 암의 시작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파트너 리더님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도전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도전해야 했고 조금 더 강해져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에서 우리는 중간 사업자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이글코어 핀을 성취하신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전하시는 리더님들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의 감동의 순간을 위해 브론즈, 이글코어, 그리고 중간 사업자의 성장을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이글드림 업, 업, 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아메이 조양희입니다. 이글드림 리더님의 성취를 축하드리고 뉴트리션, 웰니스 강화를 위해 오늘도 노력하시는 리더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수명 100세 시대가 오면서 이제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뉴트리션 앤드 웰니스가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뉴트리션 앤드 웰니스 분야는 더욱더 개인 맞춤화되고 더 세분화될 것입니다. 리더님들 잘 아시죠? 프로젝트 99 전략은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디지털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 분야를 리딩할 것이고 앞으로도 비즈니스 현장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이노베이션 앤 사이언스 팀은 제품과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리더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아메이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출시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무려 35,000개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넘어서서 더 정교한 개인 맞춤형 영양 서비스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메의 힘이 될 것이고 리더님들이 그 문을 힘차게 하나하나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 이글드림 리더님 한 분 한 분께서 집중하고 계시듯이 뉴트리션 앤 웰니스 중심으로 사업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또 네트워크를 다져가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은 아주 큰 리더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뉴트리션 앤 웰니스는 우리 건강의 미래이자 우리 사업의 중심이고 또한 비전이 될 것입니다. 이글드림 업, 업, 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글드림 리더님 한국아메이 이미혜입니다. 2023년에 이글드림 4대 전략을 바탕으로 멋진 성취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리더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세계적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의 연구에 의하면 지속 성장하는 기업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핵심 가치는 보존하되 전략과 방식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 사업가의 개념이며 우리 파트너십입니다. 리치와 제이 회장 의 어릴 적 우정으로 시작된 파트너십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또 서로의 평생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2004년 제이 회장님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파트너십이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리더님들께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동 사업가와 함께 후원을 하면 신뢰는 2배로 또 비즈니스는 더 단단한 기반을 다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공동 사업가의 손을 꼭 잡고 마주보며 응원의 말씀을 나눠보세요. 앞으로 공동 사업가로 더 크고 멋진 성취를 만들어 가실 우리 이글드림 리더님을 응원합니다. 이글드림 업, 업, 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글드림 리더님, 한국아메이 방주성입니다. 먼저 이글드림 그룹의 성장의 시간을 응원드리고 성취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글드림 4대 전략 중에 수도권 사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리더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비즈니스 성장 속에는 다양한 리더님들의 다양한 성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한 분 한 분 각각의 에너지가 서로 만나서 시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만남은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사업가로 더욱더 커가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지켜봤을 때 수도권 지역은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네트워크 확장과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수도권입니다. 건강수명 100세 시대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성한 만남의 기회와 니즈가 있는 것이죠. 그런 수도권에서의 집중이 더욱더 필요하고 의미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은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름을 알고 읽어내고 그리고 다양한 산업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트렌드를 캐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즉 이 다양한 산업의 중심이 되고 트렌드의 중심이 되는 이곳에서의 사업 확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 되고 문화가 발전하는 그런 수도권 지역의 집중은 우리 비즈니스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리더님들, 지속 가능한 성장, 우리가 꿈꾸는 성장입니다.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은 다양하고 탄탄하고 풍성한 네트워크로 가능해집니다. 거리에 대한 한계, 두려움, 그거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 그것이 바로 이글드림 그룹의 수도권 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통해서 또다시 수준이 다른 다음 차원의 성장을 리더님들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이글드림 업, 업, 업! 감사합니다. 이글드림 리더님 한국아메이 이범준입니다. 지속 성장을 위한 이글드림 4대 집중 전략을 응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과 같이 우리 비즈니스는 함께하는 비즈니스입니다. 파트너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 나도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팀워크와 중간 사업자의 성장이 있습니다. 브론즈 빌더, 이글코어, 그리고 에메랄드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이글드림의 탄탄한 시스템을 통해 분명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더 강하고 큰 성장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윤영미 앤 권인권 리더님의 아메이 시작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파트너 리더님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도전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도전해야 했고 조금 더 강해져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에서 우리는 중간 사업자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이글코어 핀을 성취하신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전하시는 리더님들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의 감동의 순간을 위해 브론즈, 이글코어, 그리고 중간 사업자의 성장을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이글드림 업, 업, 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글드림 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라이데이 이글나잇 FEN에 오신 우리 이글드림 리더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10주째 지금 탑투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주 중에서 7주째 하승민 대표님의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 리더님들 중에서 하승민 대표님의 강의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만큼 또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들 많이들 휴가를 가고 있는 이 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금요일 저녁에 하 대표님의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은 그만큼 리더님들께 더 좋은 미래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승민 대표님께서는 지금부터 4주 동안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 생식기 질환에 대해서 5가지 관리 방법을 저희 제품과 함께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큰 박수로 하승민 대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면 손으로 이렇게, 네. 네, 많이 더우시죠? 네, 더우신데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그 폭염 때문에 이제 온열 질환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데요. 네, 좀 날씨 더우신 날에는 이제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실내에서 좀 지내시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여성 건강 스페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건강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이러한 건강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너무 이제 이것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물고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항상 좀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4주간 진행되니까요. 4주간 진행되니까 오늘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 뭐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유가 좀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내용이 좀 많은데요. 좀 빨리 그래도 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탑투토 건강영양 아카데미, 네,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분들의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성 건강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저는 호르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왜냐하면 이렇게 여성분들은 항상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여성분들의 건강 문제 상당히 많죠. 뭐 불안, 우울 등과 같은 그런 감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체중 증가, 비만, 또 혈관 운동 장애, 대사증후군, 갑상선 건강, 또 여성 생식기 질환, 또 골다공증, 또 수면이나 그런 만성 피로에 관련된 문제, 너무나 다양한 그런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여성의 경우에는 세계 5대 장수국 간에 지금 그 순위를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그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평균 수명과 달리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은 제 건강 수명이 평균 수명 차이가 한 18년 정도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8년간 평생 동안 18년 정도는 병 때문에 고생하시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병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건강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간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생리를 평생 이제 하시기 때문에 갱년기 이전에 생리하시기 때문에 이제 생리를 하시면서 이제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평생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성의 생체 리듬은 결국 생리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르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현대 여성들에게 이제 호르몬의 그런 그 불균형 문제,
그런 그 내분비계,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기관, 호르몬의 작용을 통틀어서 내분비계라고 하는데, 이 내분비계 교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에 가장 큰, 음, 위협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여성들은 생리 불규칙의 문제를 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궁이라든가 난소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조기 폐경이라든가, 또 그로 인한 골다공증, 뭐 심혈관계 건강 등에 이제 많은 그런 위협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 2020년도 8월에 하버드대학교 그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제 여성분들의 그런 생리 주기와 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했는데 이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분들의 사망률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 젊었을 때의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면은 사망 위험이 또 역시 증가한다. 그리고 생리 주기가 40일 이상 되었을 경우에도 이제 그런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불규칙한 생리 주기가 이제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시키고 그런 만성 염증과 대사 장애, 또 이제 생식기 관련 난소암이라든가 심장 질환,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뇌부터 시작해서 뭐 갑상선, 뭐 부신, 난소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디가 있나요? 뭐 그 췌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기관, 그리고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제 분비를 해서 이 호르몬이 이제 타겟 조직, 표적 세포로 이동해서 이제 그 세포나 어떤 그 기관의 그런 활동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관을 이제 내분비계라고 하는데요. 결국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 내분비계의 교란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여성 건강의 핵심적인 원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제 여성 호르몬의 이제 분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뭐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든가 황체 형성 호르몬, 또 뭐 가장 여성 호르몬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인데, 이제 이런 여성 호르몬이 그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또 균형 있게 이렇게 분비가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 여성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 호르몬 불균형 현상이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 이제 프로게스테론과 비율이 깨져서 적절한 비율로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많아지고 프로게스테론이 적어지면서 이 비율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자궁 군종 위험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생리전 증후군, 뭐 생리출혈, 생리주기가 바뀐다거나, 비만, 또 대사증후군, 또 만성 피로, 감정 장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유방이라든가 자궁의 문제, 난소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혈당 높아질 수 있고, 고혈압 위험도 증가할 수 있고, 그래서 거의 이제 여성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건강 문제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 여성들은 그 젊으셨을 때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프로게스테론이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비율이 깨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 완경기가 되시면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완경기 때에는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좀 살펴봐야겠죠. 이제 이 현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제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제노라는 것이 그 의미가 이제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그 접하는 우리 주변의 그런 어떤 독성 물질, 독소, 환경 호르몬, 그다음에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뭐 살충제, 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주변 환경에 그 독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독소나 화학물질,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으로서 작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 이외에 플러스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러한 독성 물질들이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노 에스트로겐 때문에 이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더욱더 악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여성분들, 요즘 현대 여성들은 뭐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 때문에 많이 이제 그런 고통을 받으시는데요. 스트레스 만성 피로가 일반화되면요. 그러면 이제 부신해서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코티졸, 그러니까 부신 호르몬인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과 그런 생성 경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이 코티졸이 다 많이 만들어지면서 프로게스테론의 원료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많고 프로게스테론이 더 적어지는 그런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코티졸 스틸, 그러니까 코티졸이 이제 도둑질을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코티졸 스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코티졸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져야 될 그 원료들이 다 전부 다 코티졸로 다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이 더 적어지고 코티졸 과잉으로 인한 그런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독소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흔하고요. 그다음에 뭐 제초제, 살충제 많이 쓰고 그러한 또 곡물을 또 가축들이 사료로 이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성 가공식품의 각종 화학 첨가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제 뭐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특히 더 이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노 에스트로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여성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워닝을 주는 거죠.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능하면 독소를 멀리 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가 있다면 이제 잘 해독할 수 있도록 잘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개인 위생용품이라든가 농약, 살충제, 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요즘 미세먼지도 심각하잖아요. 자동차 배기가스, 환경호르몬, 중금속, 세균이나 미생물 이런 거 다 이제 독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음식 중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식품 첨가물이나 인공화합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당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염증도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제노 에스트로겐, 가짜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염증이 유발되면은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독소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축적시키는 거예요. 우리 독소들은 다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고 이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이 많이 증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가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독성 물질, 비만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이제 우리가 비만을 의미하는 오베시티랑 어떤 젠이란 물질을 의미하는 젠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이제 오비소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비소겐 하면은 비만을 유발시키는 독성 물질.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제노 에스트로겐들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르몬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내분비계 교란 우리 몸에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런 기관들이 많잖아요. 뇌에 뭐 송과샘이라든가 또 어디 있나요? 갑상선, 또 부신, 난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호르몬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호르몬 기관들이요 다 따로따로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기도 하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단순히 어디 하나가 다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호르몬 그 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군데가 망가지면 다 망가진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호르몬선, 난소와 같은 난소, 남성은 고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호르몬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성호르몬선 축이라고 하는 거고 또 부신과 난소와 갑상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신, 갑상선, 성호르몬선 축이라고 하는 다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HPA 축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부신에 이르는 그 축이 중요하고, 난소, 부신, 갑상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OAT 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축에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무슨 생식기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요즘, 근데 사실은 이게 성 호르몬선에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소와 부신, 갑상선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신과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부신에 문제가 생기면 난소, 갑상선이 망가지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난소, 부신이 망가지고 난소에 문제가 생기면 부신, 갑상 다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따로따로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신만 어떻게 건강관리할까 이게 아니라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갑상선 뭐 질환이 많잖아요. 기능 항진,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부신이나 난소에 문제가 생겨서 갑상선 그런 기능 저하나 항진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호르몬 불균형 문제를 보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생식기 질환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요즘 현대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제 지금 현대 여성이 최대 5%까지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희발월경, 무월경, 뭐 무배란, 또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 고안드로겐 혈증이라 그래서 안드로겐 같은 경우에 남성 호르몬인데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난소가 이제 커지게 되고 이제 난소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제 작은 난포가 이제 작은 주머니들이 이제 생기는 그러한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비만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호르몬 축의 문제다. 라고 이제 원인은 이제 사실은 이 여성 질환의 대부분은 아직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인이 어떻다. 그래서 이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학계에서는 이 호르몬 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최신 지견을 보면 인슐린 작용의 결함,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더 많이 빈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도 사실 갑상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신이나 난소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면역 기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갑상선 질환, 기능 항진, 기능 저하는 왜 생길까? 뭐 갑상선 호르몬이 요오드라는 그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오드의 부족, 요오드의 과잉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생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갑상선 질환은 80% 이상이 면역 기능의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갑상선 면역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갑상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0%. 그러니까 거의 이제 80%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1차적으로 면역기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부신에서 이제 부신 호르몬이 과잉으로 만들어지거나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과잉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부신에서 호르몬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코티졸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후싱 증후군이 생기면은 이 비만도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또 그런 염증도 많이 생기고 대사 증후군도 많이 높아지고 반대로 이제 이 부신에서 호르몬 잘 못 만들면요 에디슨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꼭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꼭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만들어지면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신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부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런 에디슨병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에디슨병이 드물다. 쿠싱 증후군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안심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부신에서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한다. 혹은 과잉으로 많이 만든다. 이게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 쿠싱 증후군이나 에디슨병의 질병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질병의 상태에 가까이 갔을 때 증상들이 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질병의 상태 아니지만. 갑상선도 마찬가지겠죠. 갑상선이 기능 항진이 됐거나 기능 저하증에 지금 내가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갑자기 갑상선의 호르몬이 정상 범위보다 많이 분비가 된다거나 정상 범위보다 갑상선 호르몬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그 질병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질병과 가까이 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내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여성들에게 비만이 굉장히 많다. 비만이 많은데 비만이 왜 많냐 그러면 지금 앞서서 보셨던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라 다양성 난소 증후군이라든가 갑상선 문제라든가 쿠싱 증후군 이런 게 전부 다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 그러한 질병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호르몬 계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면 비만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비만이 된 다음에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지금 체중이 안 빠지거나 체지방을 잘 줄일 수 없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내가 아직 질병의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질병에 가까이 가서 비만이 됐는데 그 상태를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만이 됐으니까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비만이 됐는데 살이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고쳐놔야지 나중에 다이어트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질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의해야 할 여성 질환,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을 위해서 이런 영양 관리나 운동 관리 이런 거 하는 거, 식사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몸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되면서 질병의 상태로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검진을 좀 자주 받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성분들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생식기 계통의 질환이라고 한다면 뭐, 염증이라든가 염증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염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몸에 좋은 균이 없고 나쁜 균이 많아지면은 이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서 그런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분들, 그러니까 좋은 균이 없어지고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칸디다성 질염이라든가 아니면 뭐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기회성 기회성 바이러스, 기회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기회 감염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잘 이제 숨어 있다가 우리 면역 체계가 굉장히 강할 때에는 함부로 못 나오죠. 왜냐하면 괜히 나왔다가 우리 면역세포한테 당하니까. 그러니까 면역세포들한테 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위협에 빠지니까 숨어 있는 거, 면역 기능이 강할 때는. 근데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이때다. 그리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칸디다균이라든가 또 대표적으로 뭐 대상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대상포진도 원래 숨어 있다가 면역기능 떨어지면 나이가 드시면 면역기능 떨어지면 대상포진 수두바이러스가 막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기회 감염 때문에 이런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고 사실은 또 이렇게 염증이 발생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락토바실러스 같은 그런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정상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산성을 유지하고, 이제 유해균을 증식하는 걸 억제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런 건강한 균이 없어지면, 나쁜 균이 많아지면은,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염증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그런 염증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락토바실러스, 프로바이오틱스를 실제로 우리가 제공을 해줬을 때 그 증상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품 중에 밸런스 위드인 W라는 제품이 이제 이러한 락토바실러스,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해서 그러한 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뭐 유방질환 검사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역시 뭐 양성종양, 악성종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겠는데, 악성일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성분들 자가검진 이렇게, 하시는 거, 자가검진의 중요성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궁에도 마찬가지로 자궁 경부암, 그 종양이라든가 이런 악성종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양성종양, 근종, 굉장히 많이 흔하죠, 요즘. 네, 그런 용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사실 이러한 그 성선의 문제, 그러니까 생식기 호르몬의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갑상선, 뭐, 자궁, 유방, 전부 다, 부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갑상선종이 발생할 확률이 1.6배 높아지고 유방종양이 발생할 확률이 2.5배 높아진다라는 그런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학계에는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네, 또 난소에도 이제 이런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도 네, 잘 살펴보셔야 될 그러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면 호르몬 그런 분비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생리 기간이 긴 여성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리 기간이 불규칙한 여성. 그래서 이제 과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알코올성이기 때문에 만성 간 손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사망할 위험도 높고, 그다음에 이 질병의 치료제로 아직 승인된 약품이 없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운동이 이제 유일한 그런 방법이다. 예방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른 그 대규모의 그런 추적조사 연구에 의하면은 생리 기간이 30일에서 39일 사이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생률이 1.27배. 그 다음에 생리 기간이 40일 이상일 경우에는 1.49배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여성분들에게도 이제 지금 이제 뒷부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은 간 건강에 좀 덜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는 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간이 안 좋으면 이 지방간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과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은 똑같은 증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몬 불균형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슐린 저항성은 결국 현대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의 그런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성분들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여성 건강과 관련된 그런 질환의 원인이 되고요. 또 이제 염증도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인슐린 저항성도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물질이 이제 당분이잖아요. 당분의 과잉 섭취가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앞서 보셨던 그런 생활 독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독소들은 전부 다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이 염증이 바로 여성질 호르몬 그 교란을 유발시키고 염증이 그런 여성분들의 그런 질환을 유발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만성 염증은 사실 우리 몸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뇌, 심혈관계, 근육뼈, 피부, 갑상선, 폐, 위장관, 신장, 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염증을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건강 관리 방법일 수 있고요. 염증의 원인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다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은 이제 이 여성 건강과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제가 이제 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여기 말고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 원인이 있다면 저한테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로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산화, 당화, 독소, 염증,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 이게 다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분비계 건강, 갑상선, 부신, 자궁, 난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그 내분비계 교란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생식기 질환도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독소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독소가 들어오면 해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 같은 건 해독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간에서 해독작용을 통해서 이제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독소들이 있단 말이죠. 최대한 독소는 멀리 해야지만 그래도 우리 몸에 들어온 것들 중에서 해독이 가능한 것은 해독을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런 여성 그 건강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간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그냥 제가 이제 간 건강의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복잡하지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군과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비타민 B군과 항산화 영양소와 필수 아미노산 세 가지. 그 안에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밀크시슬의 실리마린도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 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이고, 우리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글루타치온 잘 아시죠? 글루타치온도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간 해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평소에 잘, 보충을 하셔서 간에서 해독이 잘 되게끔 그렇게 우리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만 건강하면 해독이 잘 될까요?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해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에서 해독을 해서 그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노폐물이 다시 재흡수가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이 튼튼하면 이렇게 장세포의 역수송체라는 게 있어서 노폐물이 재흡수될 때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역수송체가. 그런데 장이 튼튼하지 못하다. 장에 유해균이 많아서 나쁜 균이 많으면 이 역수송체가 비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노폐물이 재흡수되는 걸 막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생기는데 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에스트로겐을 밖으로 계속 빼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에서 처리된 다 사용된 에스트로겐이 장을 지나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장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에스트로겐이 다시 재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개선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간으로 가서 간에 또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해독에 있어서 간이 가장 중요하지만 해독의 완성은 장에서 이루어진다. 해독의 완성은 장에서 이루어진다. 장이 튼튼해야만 우리가 해독할 수 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해독이 안 됩니다. 간만 건강하다고 해서 해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도 건강해야 되고 장도 튼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쁜 균을 없애고 우리가 좋은 균을 많이 서식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의식적으로. 나쁜 균을 없애고 좋은 균을 많이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어떻게? 좋은 균을 많이 보충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여성 호르몬의 그 대사와 에스트로겐 대사와 관련이 있는 그런 미생물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얘네들은 에스트로겐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특정 균이 많으면 에스트로겐을 빨리빨리 배출해주고 어떤 특정 균이 또 적으면 에스트로겐이 재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 에스트로겐을 빨리 배출해주는 균이 굉장히 우리 여성 호르몬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관련되어 있는 그 대사를 담당하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그런 세균을 우리가 에스트로겐과 마이크로바이옴의 합성어, 그래서 에스트로볼롬이라고 부릅니다. 에스트로볼롬이라고 하는 세균들은 이 여성 호르몬의 대사를 조절하는 그러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건강한 장 상태였다 그러면은 건강한 장 상태에서는 위에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에서는 대부분의 에스트로겐을 배출을 시켜요. 이런 좋은 에스트로볼롬들이 에스트로겐 배출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앞서 보셨던 그런 역수송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역수송체가 억제되기 때문에 그런 노폐물이 재흡수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계속 재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장이 나쁜 균이 많으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을 개선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 상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장은 지금 앞에서 염증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좋은 균이 필요하다, 에스트로볼롬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전반적인 그 노화 질병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장 항상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장 항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염증과 그런 좋은 균,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거. 염증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유익균, 좋은 균이 많아야만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균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물질들이 있죠. 좋은 물질들을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잖아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잘 생성이 되어야만 염증도 억제하고 해독도 가능하고 또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그런 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이제 그 장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 그 몸 안에 좋은 균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균 다양성. 좋은 균의 다양성. 좋은 균의 종류가 많아야지 우리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성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좋은 균의 다양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좋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균을 많이 종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몸에는 좋은 균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좋은 균들을 전부 다 우리가 어떤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을 통해서 그 좋은 균을 다 보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장에 서식하고 있는 좋은 균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 몸 밖에서 배양이 안 되는 거예요. 배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좋은 균들을 밖에서 배양해서 우리가 섭취하면은 굉장히 좋아질 텐데 이 배양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몇몇 가지 그 종류만 몇몇 가지 프로바이오틱스만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배양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매일 이제 밸런스 위딩 같은 그런 제품들 섭취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한 몇 가지 균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균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을까?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 균주들이 밸런스 유디엔에 사용된 균주들은요, 그 균주들이 우리가 보충했을 때 우리 몸 안에 이미 서식하고 있는 다른 좋은 균주들의 증식을 도와주는 그런 선별된 균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검증된 균주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장의 그런 좋은 균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좋은 균을 많이 섭취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좋은 균의 증식인자가 되는 그런 유산균의 증식인자, 프리바이오틱스,
대표적으로 이제 식이섬유죠. 이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식이섬유와 좋은 균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우리 몸에 사람에게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균이 많아지면 탄수화물 활성화해소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탄수화물 활성화해소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좋은 균이 이 탄수화물 활성화해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탄수화물 활성화해소가 좋은 균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 좋은 균이 만들어내는 그 포스바이오틱스인 탄수화물 활성화효소가 당대사를 원활하게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당대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균의 섭취를 통해서. 예. 그리고 단체 지방산 같은 짧은 지방산 같은 포스바이오틱스는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염증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포스바이오틱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식이섬유와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가능하면 많이 섭취하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억제할 수 있으려면 이제 오메가3가 우리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중성지방 억제하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오메가3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염증의 억제입니다. 오메가3 지금 보시면 EPA, DHA가 대표적인 오메가3인데요. EPA, DHA가 대사 과정에서 레졸빈, 프로텍틴, 마레진 같은 염증 해소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대인들에게 앞서서 이제 많은 그런 만성염증의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PA,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잠시 후에 말씀드릴 아이코사노이드 같은 그런 세포 호르몬도 만들어냅니다. 이 아이코사노이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잠깐만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논문 하나 볼까요? 네. 여기 다른 논문에서도 역시 오메가3가 레졸빈과 같은 이런 염증 억제 물질을 만들고 이 염증 억제 물질이 이제 세포단에서 지방 조절 물질 합성,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LDL 산화도 감소시키고 전반적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산화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2021년에 나온 그 논문인데요. 어떤 논문이냐면 이제 벨기에 레번 카톨릭 대학교라는 그 벨기에에서 가장 넘버원 대학교인데 여기서 2021년도에 발표한 연구 논문인데 이건 뭐 암세포에 오메가3 투여해서 암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연구입니다. 실험실 연구이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우리가 오메가3가 암세포를 바로 파괴한다라고 아주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그런 단계이긴 하지만 실험실 실험에서 이 암세포가 오메가3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지금 현재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을 그 암 치료에 이제 적용하기 위한 그런 후속 연구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오메가3 지방산은 지방산의 한 종류잖아요. 오메가3 지방산, 우리가 지방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이 몸에 나쁘다고 하는데 몸에 좋은 지방도 있고 나쁜 지방도 있잖아요. 포화 지방산이 나쁘고 불포화 지방산 좋다.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6도 있고 오메가3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방산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포화 지방산은 좀 줄여야 되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많이 과잉 섭취했을 때 나쁘다는 거죠.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뭐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다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과도하게 섭취가 되면서 우리 세포의 유동성도 떨어뜨리고 물질 이동도 이제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세포의 생명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세포가 제대로 대사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포화지방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불포화지방산, 그다음에 오메가6, 오메가3 중에서 오메가3, 오메가6가 굉장히 균형이 깨져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오메가6도 불포화 지방산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가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한 1대20 정도로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6를 줄여야겠죠. 오메가6, 오메가3 왜 균형이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하는 세포 내에서 이제 이런 이 지방산들이 세포막의 성분으로 쓰이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이코사노이드라고 하는 세포 호르몬을 만들어서 세포 대사를 조절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각각 다른 세포 호르몬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마리놀렌산은 1계열, 오메가6 지방산은 2계열, 오메가3, EPA, DHA 같은 거는 3계열의 아이코사노이드를 만드는데 얘네들이 1, 2, 3, 1계열, 2계열, 3계열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가능하고 우리 신체 기관의 그런 활동이 가능한데 이 균형이 다 깨져 있다라는 거죠. 가운데 게 너무 많아. 오메가6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오메가6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균형이 깨져서 세포가 다 이제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간말이놀렌산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6이지만 간말이놀렌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현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오메가3는 당연히 부족하고 대신에 이제 가운데 있는 오메가6만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아이코사노이드의 균형이 깨지면 혈소판 응집되고 혈관 수축되고 심혈관계 그 문제가 발생하고 염증이 많이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1개월이나 3개월이 균형을 맞추게 되면은 이런 것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염증도 억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말이놀렌산,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증가시키고 오메가6 지방산은 섭취를 최대한 낮춰야만, 이 균형을 맞춰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가능하다. 호르몬 분비에도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산의 섭취만 잘 조절해도 우리 호르몬 계통의 그런 교란, 호르몬 계통의 분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잘 분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간말이놀렌산과 오메가3 지방 섭취를 증가시키고 오메가6를 줄이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그러니까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줄이고, 육류 줄이고, 동물성 가공식품 줄이고, 생선 많이 먹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 통해서 이러한 필수 지방산을 보충해 주는 거 좋겠죠. GLA는 우리가 굉장히 그 간말이놀렌산은 오메가6 지방산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능성 가지고 있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그다음에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되고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기능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GLA를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논문은 이 GLA가 왜 아토피 피부염을 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그 프로스타글란딘,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PG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코사노이드 2계열이거든요. 2계열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염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염증이 많이 발생되고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GLA를 보충했을 때에는 2계열이 GLA는 아까 앞에서 1계열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1계열이 많아지고 2계열이 적어지니까 아토피성 피부염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영양소 중에서는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궁합이 굉장히 잘 맞잖아요. 같이 섭취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오메가3 지방산과 GLA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GLA를 함께 보충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도 더 잘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존스 홉킨스 관절염 센터에서 이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EPADH 오메가3 지방산과 GLA를 함께 처방해서 류마티성 관절염 치료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시도들이 매우 유망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오메가3 지방산과 GLA는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영양소이고 같이 보충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의 건강 중에 이제 갑상선 보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잖아요. 근데 갑상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면역 기능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갑상선은 요오드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 기능의 문제입니다. 그 이상항체, 우리 몸에서 이상항체가 생기고 이 이상항체가 많이 생기면 우리 면역체계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그 공격을 하는 게 왜 그러면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우리 면역체계가 우리 갑상선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상항체 때문에, 면역기관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은 이렇게 자가항체가 이상한 항체, 면역기관의 문제 때문에 이상한 항체가 생겨서 갑상선 세포를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과다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고, 갑상선 기능 저하는 또 역시 나쁜 다른 항체가 많이 생겨서 이 다른 항체가 직접적으로 이 항체가 갑상선 조직을 공격해서 파괴를 시키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것이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결국 이제 이상 항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면역 기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갑상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상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면역 영양소를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이상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데 좀 약간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뭐냐면 셀레늄이에요. 셀레늄. 그래서 갑상선에는 요오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셀레늄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셀레늄은 또 지금 이제 갑상선 호르몬은 처음에는 비활성으로 만들어졌다가 활성형으로 바뀌는데요. 이 활성형으로 바뀔 때에 지금 셀레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SE라고 되어 있는 게 셀레늄인데요. 갑상선 호르몬 활성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셀레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셀레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갑상선 건강에 있어서는 셀레늄이 중요하고 또 갑상선 호르몬이 표적 세포, 표적 기관에 가서 제대로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그리고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아연입니다. 아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는 셀레늄과 아연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외에 비타민과 미네랄 역시 함께 보충해 주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독성물질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환경오염물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갑상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독소 관리, 환경 호르몬 관리, 뭐 인스턴트 식품, 약물 이런 것들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부신도 이 부신에서 진짜 제가 딱 그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부신에 문제가 생기면 코티졸이 과잉 생성되거나 코티졸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갑상선에도 문제가 생기고 난소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신 건강을 위해서는 부신이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 작동을 하고 이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생성 분비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와 비타민 B군. 그 중간에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딱 결론적으로 비타민 B와 비타민 C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미네랄, 다른 비타민도 물론 필요하고요. 미네랄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부신 마찬가지로 갑상선에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셀레늄과 아연, 비타민, 그 다음에 다른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신에는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B군, 비타민 C,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꼭 필요하다. 코티졸도 여기 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코티졸, 부신에서 만들어진 코티졸이 갑상선에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신과 갑상선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서머리를 해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여성 건강의 문제는 어떤 하나의 특정적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고요. 또 여성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이제 갱년기잖아요. 갱년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드는데 에스트로겐이 작동하는 그런 수용체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에는 생식기에는 수용체 알파가 있고 다른 기관에 다 수용체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이제 두뇌, 심혈관계, 간, 뼈, 피부 다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수용체가 베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 완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줄어들잖아요. 그건 결국 이제 에스트로겐이 작동을 못하게 된다는 건데, 이제 생식기에 있는 수용체 알파 에스트로겐 전달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리프로덕션 하는,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이제 재생산하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손을 생산하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트로겐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줄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이 알파에는. 근데 나머지 지금 두뇌나 심혈관, 간, 뼈 이런 데는 에스트로겐이 계속 작용을 해야 되거든. 근데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뇌, 심혈관, 간, 뼈, 피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에는 작동할 필요가 없는데 에스트로겐은 베타에는 작동을 해야 되는데 베타에 갈 에스트로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장 심각한 증상은 뭐냐면 심혈관계 건강과 뼈 건강입니다. 심혈관계 건강과 뼈 건강. 그러니까 이제 심혈관계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는 거,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심혈관계 건강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갑자기 증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제 혈중에 칼슘 농도를 잘 맞춰주고 있다가 에스트로겐이 없으니까는 이제 혈중에 칼슘이 부족하고 뼈에서 계속 칼슘을 녹여내오는 거죠. 그럼 뼈가 계속 약해지는 거죠.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1년에 몇 배씩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고 우리 이제 노년기 질환 중에서 가장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몇일 것 같으세요? 골다공증이? 제일 심각한 거 암도 있을 거고 막 무슨 뇌졸중도 있을 거고 굉장히 콩팥병도 있을 거고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골다공증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4위입니다. 4위. 1, 2, 3, 4위. 어마어마합니다. 이 골다공증은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하고 사망률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이런 뼈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가 이제 오메가3 지방산, 혈행 개선, 혈중 지방 개선, 코엔자임 Q10 혈압 관리,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B군 역시 혈관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뼈 건강 다 아시는 것처럼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단백질, 구리 같은 이런 미네랄들 충분히 보충해 주시면서 운동도 병행하시고 이렇게 하셔야만 이렇게 이 갱년기에 아주 심각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심혈관계 건강과 뼈 건강에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럼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지금 알파에는 괜찮은데 베타가 문제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너무 이제 힘드시니까 호르몬 대체요법 쓰거든요. 심각한 경우에. 아주 심각한 경우에 호르몬 대체요법 쓰는데 호르몬 대체요법은 이제 그 장기간 대체요법 하시면은 부작용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방암 3배 증가인데 미국 국립보건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 호르몬 대체요법 사용한 여성분들 1000명 중에 3명 정도의 유방암이 발생했는데 에스트로겐 대체요법 9명이 발생했다라는 거. 1000명 중에 9명이면 별로 안 되는데 3명에서 9명이 됐잖아요. 3배가 증가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심혈관 질환 증가하기도 하고 또 네, 굉장히 심각할 때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이제 아주 힘들 경우에만 단기간 이렇게 대체요법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안 2가지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알파 베타인데 에스트로겐 알파에는 에스트로겐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베타에 특이하게 작용하는 그런 성분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좋겠죠? 네, 에스트로겐 베타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에스트로겐 베타에 주로 작용한 그러니까 이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만 쫓아다니는 그런 성분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성분이 뭐냐면 에스트로겐 베타에만 잘 작용하는 성분이 콩이에요. 콩. 그래서 이소플라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이런 것들을 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베타에 주로 작용하는 성분과 에스트로겐 베타를 활성화시키는 성분 이런 걸 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로 작용하는 성분이 콩이라는 거예요. 콩에 이소플라본 있잖아요. 이소플라본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콩과류의 식물, 콩을 많이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콩을 원료로 하는 뭐 두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을 주로 많이 섭취하시길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베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적은 양의 에스트로겐이지만 최대한 이걸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루바브죠. 루바브 뿌리추출물, 기능 성분이 라폰티신. 그래서 이제 그 개별 인정형으로 인정을 받은 한국암회의에서 개별 인정받은 그러한 성분이 이제 바로 루바브입니다. 루바브는 갱년기 여성의 삶의 질 지표, 삶의 질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우울감 관련 지표 다 개선이 됐다고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임상 연구 결과들에서는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루바브 뿌리 추출물에 들어있는 라포티진 성분은 식물성 성분이죠. 식물 영양소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식물 영양소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폰티신의 화학 구조가 이렇게 그 벤젠골이 2개가 결합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 R1, R2가 바뀌면은 화학 구조는 거의 유사한데 이 R1, R2에 있는 그 성분이 바뀌게 되면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화학적 구조는 대부분 유사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겁니다. 레스베라트롤이 여기서 R1, R2에 있는 것만 조금만 바뀌면 네, 라폰티신이 레스베라트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종류의 식물 영양소라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식물 영양소인데 어떤 식물 영양소냐면 이 라폰티신과 레스베라트롤은 이제 우리가 스틸베뉴에 속합니다. 스틸베뉴에 속하는 그러한 식물 영양소입니다. 같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폰티신이 지금 이렇게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레스베라트롤도 거의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레스베라트롤도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활성화시킬 수 있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과들 많이 나와 있죠. 레스베라트를 보충하시는 것이 갱년기 증상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 포도주 이런 거 좀 드시면 좋겠죠. 포도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그래서 레스베라트롤은 보충했을 때 라폰티신과 같은 계열의 그런 식물 영양소이기 때문에 항염증, 항산화 작용도 하고, 그다음에 당뇨병 예방, 염증 억제, 그다음에 그 갱년기 증상의 대표적인 안면 홍조, 통증 인식,
기분, 우울증, 수면의 질, 삶의 질, 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라폰티신도, 레스베라트롤도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크시슬, 간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해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호르몬 계통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간 건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실리마린이 간에서의 그런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죠. 그래서 이제 실리마린은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식물 영양소예요. 근데 이 실리마린은 역시 우리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밀크시슬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은요,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밀크시슬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여성분들은 그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 불규칙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거의 인슐린 저항성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간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고,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40대의 남성의 간질환 사망률은 세계 1위입니다. 여성의 3배 이상 되는데 40대 이후에 완경기, 갱년기 이후에 간질환 발생률은 여성이 훨씬 높고 여성의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간의 건강에 관련해서 남성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간 건강은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경기 이후 여성들에게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증가하게 되고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간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미국 그 보테니컬 그 식물영양소 연구센터에 있습니다. 이 식물영양소 연구센터가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있는 그 국립연구센터인데요.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여성들의 유방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물영양소 추출물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기에 실리붐 마리아눔이라고 하는 밀크시슬이 있습니다. 보시면 밀크시슬이 이제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를 통해서 이제 에스트로겐 활성화시킨다. 그다음에 항산화 기능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에 유발된 유전자 독성을 억제한다. 그다음에 NF-카파비, 염증 유발 물질이죠. NF-카파비를 억제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이런 그런 결과들이 이제 전 세계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트로겐 베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과 관련되어서도 이 밀크시슬이 상당히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실리마린 같은 경우에는 뭐 간 건강을 위해서 또 여성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갱년기 이후에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굉장히 높아지면 스트레스 민감도도 높아지고 또 우울증도 많이 유발되고 불안감도 많이 호소하시게 돼요. 실제로 연구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에스트로겐 변동 폭이 클수록 심장 박동 및 이완기 혈압 상승한다라는 결과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 에스트로겐 변화가 심할수록 부정적 감정 척도를 증가시킨다. 평소에 스트레스 많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나는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 다 에스트로겐 영향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 증상 척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갱년기 증상도 이제 이런 증상들이 그 감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오메가3가 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이제 혈관 운동 장애에 동반하는 우울증과 인지 장애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안면 홍조, 심계항진, 불면증과 같은 이러한 갱년기 증상으로 동반되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도 이제 충분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이제 갱년기 때는 또 여러 가지 야간 발한, 이제 밤에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안면 홍조 때문에 자결감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고, 또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 이전에도 젊으셨을 때도 이제 현대 여성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잠은 정말 우리 건강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과 더불어서 운동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뉴트라이트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강의 4대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의 4대 조건이 뭐냐면 영양소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영양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뉴트라이트는 항상 그 4가지를 강조하잖아요. 영양소 잘, 필수 영양소 잘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항상 해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휴식을 잘 취해야 된다. 잠이에요, 잠. 잠을 잘 자야 된다. 또 하나 뭐예요? 그다음에 마음이에요, 마음. 스트레스 관리. 이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네 가지 항상 강조하거든요, 뉴트라이트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잠인데, 이 잠은 우리 모든 그런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잠을 잘 못 자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질병도 많이 생기고, 노폐물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뇌에서의 노폐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잠을 잘 못 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나 대사증후군, 당뇨, 여러 가지 질환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치매까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뇌에서 쌓인 그런 노폐물들은 잠을 통해 잠을 자면서 우리 뇌에서 청소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뇌에서. 뇌에서 낮에 막 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도 들이마시고, 막 독성물질 막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 이제 노폐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시스템인데, 이 글림프 시스템은 잠잘 때 작동합니다. 잠을 잘 자야지 뇌를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건강한 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잠을 잘 못 자면 그렇기 때문에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수면 위생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갱년기 때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역시 수면 위생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구슬리 밸런스를 추천드리는 거죠. 이제 미강 주정 추출물, 총 수면 시간, 인면 시간, 수면 효율 등등 같이 이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수면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성분입니다. 미강 주정 추출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성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 개별 인증 받은 세 가지 성분이 있어요. 세 가지만 인증을 받았습니다. 미강 주정 추출물과 감태 추출물과 락티움, 그 유단백 가수분해물, 락티움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이제 약간 조금씩 다르게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능성 성분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구슬린 밸런스는 미강 주정 추출물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부원료로 감태 추출물 들어있습니다. 감태 추출물 세 가지 기능성 성분 중에 두 가지가 두 가지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 감마 오리자놀 성분이거든요. 미강 주정 추출물에 들어있는 기능성 성분이 감마 오리자놀 성분인데, 이 감마 오리자놀 성분이 제품에는 지금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성분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원래 감마 오리자놀 성분은요,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이미 먼저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마 오리자놀 성분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먼저 잘 알려져 있는 성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갱년기 증상 때문에 밤에 잘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감마 오리자놀을 보충하시면 갱년기 증상도 완화할 수 있고, 또 잠도 잘 주무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정신 하나도 없으실 텐데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하나도 없으실까봐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성 건강은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가 원인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라는 것이 있고,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은 가짜 에스트로겐 독소가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분들 만성 피로, 스트레스는 부신 건강을 망치기 때문에 에스트로 우세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만성 피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호르몬의 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의 호르몬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라는 다량성 난소 증후군, 쿠싱 증후, 갑상선 기능 이상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부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염증, 자궁, 난소, 유방 그런 생식선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다 연결되어 있다. 호르몬 축.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일단 잘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독이 중요하고,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간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 세 가지, 그다음에 장이 튼튼해야만 해독이 완성된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중요하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에스트로겐 대사에 관여하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도 중요하다.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은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염증을 억제하는데 오메가3 지방산과 GLA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호르몬 계통의 균형을 잘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갑상선 부신, 성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갑상선 부신 건강을 위해서 셀레늄과 아연과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운동과 수면 같이 병행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갱년기 건강에는 심혈관계 건강과 뼈 건강을 가장 심각하게 주의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루바브, 레스베라트롤, 미크시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감정 변화의 문제를 잘 조절하는데 오메가3 지방산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전생에 걸쳐서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호르몬의 불균형,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되는 것, 지방산의 섭취 비율만 바꿔도 우리가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메가3 지방산, 감마 리노렌산을 섭취를 증가시키고 오메가6 지방산,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드라마틱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우리 호르몬 균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만 바꿔도, 지방산의 섭취만 바꿔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과 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과 수면,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을 같이 잘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주변에 많은 또 우리 뉴트라이트를 잠재적으로 찾으시는 그런 고객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성 건강에 대해서 쭉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또 준비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알차게 마지막까지 서머리를 잘 해주신 저희 하승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주신 우리 이글드림 리더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더운 날씨에 건강 꼭 유의하시고 평온한 금요일 밤 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FEN은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